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영상을 편집하고 제 목소리를 들으면 제가 참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느낍니다. 목소리도 나이를 먹으면 탁해지나 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딱히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느 순간 보면 조용히 돈을 벌고 있는 사람, 반대로 누구보다 바쁘게 뛰어다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제자리인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노력의 양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그 결정적인 차이 7가지를 심리학으로 해체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먼저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네 라고 답할 겁니다. 그런데 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노력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방향이 잘못된 노력은 아무리 쌓아도 목적지에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는 단순한 습관 리스트가 아닙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의 뇌가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처리하는지 그 심리적 구조의 차이입니다. 자, 첫 번째 차이. 기회를 느끼는 곳이 다릅니다. 돈을 못 버는 사람은 뉴스를 봅니다. 또 SNS 트렌드를 따라갑니다. 요즘 이게 뜬다더라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반면 돈을 버는 사람은 사람들의 불평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하지? 왜 이런 게 아직도 없지? 이런 말 속에 기회를 잃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가용성 편향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는 눈에 잘 띄고 자주 보이는 정보를 현실 전체로 착각합니다. 트렌드는 이미 많은 사람이 본 곳입니다. 그건 기회가 아니라 이미 경쟁이 시작된 전쟁터라는 거예요. 진짜 기회는 아직 아무도 크게 주목하지 않은 불편함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 실패를 처리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똑같이 실패를 경험은 해요. 그런데 돈을 못 버는 사람은 그 실패를 오래 붙잡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역시 안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실패를 반복해서 되씹는 걸 심리학에서는 반추라고 합니다. 반추는 고통을 2배로 만들고 다음 행동을 막는 심리적 족쇄입니다. 반면 돈을 버는 사람은 실패를 데이터로 취급합니다. 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 다음엔 이렇게 해보자. 감정이 아니라 정보로 처리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게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된 사고 그리고 습관의 차이입니다. 실패 앞에서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감정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 것, 그게 돈 버는 사람들이 조용히 훈련하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차이, 돈을 쓰는 목적이 다릅니다. 돈을 못 버는 사람은 현재의 감정을 위해 돈을 씁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또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사람은 다른 질문을 합니다. 이 돈이 내 미래의 시간을 사줄 수 있는가? 또 이 지출이 나에게 레버리지를 만들어주는가? 심리학에서는 이걸 시간 선호율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더 큰 보상을 위해 현재의 만족을 얼마나 유예할 수 있는가?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을 아실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실험의 진짜 결론입니다. 기다린 아이들이 성공한 게 아니라 기다리는 전략을 알고 있던 아이들이 성공했다는 겁니다. 소비 습관은 단순한 절약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 차이, 사람을 대하는 계산법이 다릅니다.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씁니다. 힘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또 나를 써줄 수 있는 사람, 이건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합리적인 전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사람은 다르게 접근을 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투자합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의 호혜성 원칙 때문입니다. 인간은 먼저 받은 것에 보답하려는 강력한 심리적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주식처럼 복리로 작동을 해요. 10년 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에게 진심으로 투자한 사람은 그 사람이 성장했을 때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를 갖게 됩니다. 돈 버는 사람들의 인맥은 넓은 게 아니에요. 깊고 오래된 겁니다. 다섯 번째 차이, 확신이 생기는 타이밍이 다릅니다. 돈을 못 버는 사람은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립니다. 좀 더 준비되면 시작하자. 좀 더 공부하면 시작하자. 타이밍이 맞으면 시작하자. 그런데 그 타이밍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행동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위험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돈 버는 사람들은 시작하면서 확신을 만들어 갑니다. 이게 단순하게는 용기의 문제처럼 들리지만 심리학적으로 훨씬 정교한 원리가 작동합니다. 바로 인지 부조화 이론 때문이에요. 인간의 뇌는 자신의 행동과 신념이 일치하지 않을 때 불편함을 느끼고 행동에 맞춰서 신념을 바꿉니다. 즉, 믿음이 생겨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면 뇌가 알아서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은 출발점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여섯 번째 차이, 남의 시선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상하게 보이면 어떡하지? 잘난 척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작게 시작하거나 아예 시작도 하지 않습니다. 이걸 사회적 억제라고 하는데요. 타인의 평가가 예상될 때 이 수행 능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인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정반대의 현상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회적 촉진, 타인의 시선이 오히려 퍼포먼스를 높이는 현상입니다. 차이는 단 하나예요. 그 과제에 대한 숙련도, 잘 모르는 일은 시선이 방해가 되고 익숙한 일은 시선이 연료가 됩니다. 돈 버는 사람들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일수록 더 준비하고
준비됐을 때 과감하게 드러냅니다. 시선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7번째 마지막 차이. 멈추는 기준이 다릅니다. 돈을 못 버는 사람은 힘들고 지칠 때 멈춥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은 실제로 가장 힘든 순간이 아닙니다. 뇌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실제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이제 그만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자아 고갈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정작 돌파구 직전에 멈춥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다른 기준을 씁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멈출 시점을 판단하는 거예요. 가령 내가 지금 힘들어서 멈추려는 건가? 아니면 이 방향이 실제로 잘못된 건가? 이 질문 하나하나가 인생을, 성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즉 멈춤도 전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7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못 버는 사람의 차이는 재능도, 운도, 배경도 아닙니다. 세상을 처리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심리적 구조의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에 지금 당신에게 가장 불편하게 느껴진 항목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당신이 바꿔야 할 지적이고, 불편함은 성장의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7가지를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 자체가 돈을 못 버는 사람의 패턴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다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것. 자, 딱 하나만 고르세요. 이번 주에 딱 하나, 이번 달에 딱 하나. 작은 행동 하나가 뇌 회로를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액션 플랜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이 필요한 한 명에게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기획자 K였습니다.